박은숙은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다. 2층 침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스프링이 낡아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은숙은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돌아눕지도 않았다. 벌써 사흘째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등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엄마. 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지친 목소리를 내는 딸을 본 적이 없었다. 은숙은 눈을 감았다. 들리지 않는 척하면 될까? 엄마 알고 있어요. 깨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은숙의 가슴이 찔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딸이 또 병원에 가자고 할 것이다. 약을 먹자고 할 것이다. 산책을 하자고 할 것이다. 살아보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은숙은 살고 싶지 않았다. 정확히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그와 함께 은숙의 모든 것도 죽어버렸다. 49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기 몸의 반쪽을 잃는 것과 같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엄마, 들어갈게요. 서연이 방문을 열었다. 은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딸의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침대 끝에 앉는 소리, 작은 한숨, 그리고 정적.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이요. 제발 일어나세요. 밥도 안 드시고 씻지도 않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은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 한 번만 가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약을 먹으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어요. 나 좀 내버려둬. 은숙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다.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엄마. 서연이 일어섰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하시네요. 엄마, 일어나세요. 같이 밖에 나가요. 나가서 뭐해? 갈 곳도 없는데. 은숙이 중얼거렸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다. 산책이라도 하고 카페에서 차라도 마셔요. 날씨 정말 좋거든요. 좋으면 너 혼자 가.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래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렇다고 엄마까지 이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은숙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다고라니. 너한테는 그저 그런 일이겠지. 49년을 함께 산 사람이 죽는 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슬프긴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왜? 뭐하러? 은숙이 드디어 눈을 떴다. 천장에 작은 얼룩을 보고 있었다. 물이 샌 흔적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얼룩이 더 커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랬다. 남편이 없으니 집도 썩어가고 있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서연이 간청하듯 말했다. 나를 위해서. 은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위한 게 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건. 서연이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은숙은 알았다. 딸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엄마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가. 은숙이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그냥 나 좀 죽게 내버려둬. 엄마. 서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은숙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대로 죽으면 편할까? 서연은 슬퍼할까? 아니면 해방감을 느낄까? 골치 아픈 엄마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다. 응, 정말 최악이야. 엄마가, 엄마가 정말.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거실로 가서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충분했다. 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 은숙의 가슴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절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깨달음. 그날 밤 은숙은 처음으로 확실히 결심했다.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었다. 4,3,000명, 2,500명, 2,000명. 이명웅 콘서트 예매 대기자 수였다. 제발, 제발, 제발. 그녀는 마치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마지막이었다. 엄마를 위한 마지막 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새벽 3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서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커피 5잔을 마셔도 졸음이 쏟아졌지만 이걸 놓치면 정말 끝이었다. 현재 대기자 수 1,500명입니다.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안내 멘트에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난달에도 저번 달에도 실패했었다. 매번 대기자 수가 0으로 바뀔 때쯤이면 매진이라는 잔인한 글자가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현재 대기자 수 500명입니다. 서연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3달 전 엄마의 기일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은숙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가끔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라고 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엄마, 약 좀 드세요. 병원 한 번만 가요. 밥이라도 좀 드시라고요. 서연이 아무리 애원해도 은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가끔 죽게 내버려 둬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현재 대기자 수 200명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사실 서연도 지쳐가고 있었다.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자기 엄마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는 더 멀어져만 갔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대기자 수 50명입니다. 드디어 2자릿수였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때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몇 달 전이었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옆자리 할머니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였다. 이명웅 노래 들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 우리 며느리도 그 노래 듣고 펑펑 울더니 시어머니한테 잘하기 시작했어. 정말 신기해. 그 노래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었다. 설마 노래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신기한 얘기들이 많았다. 우울증이 나았다는 사람, 가족과 화해했다는 사람,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 모두 거짓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현재 대기자 수 10명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거의 다 왔다. 현재 대기자 수 5명입니다. 제발, 제발. 현재 대기자 수 1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매가 가능합니다. 좌석을 선택해 주세요. 됐다. 서연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좌석 선택, 결제까지 마쳐야 진짜 끝이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2층 2번 좌석. 1층에서 멀긴 하지만 상관없었다. 엄마가 올 수만 있다면.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실수할 뻔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입력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티켓 2장. 한 장은 엄마를 위한 것이고 한 장은 엄마를 끌고 가기 위한 자신의 몫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과연 엄마가 따라올까? 서연은 티켓을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오후에 엄마 방으로 갔을 때 은숙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커튼이 쳐진 방은 낮인데도 어두컴컴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엄마, 줄 게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뭔데? 오랜만에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열어보세요. 은숙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봉투를 열었다. 티켓 2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콘서트 티켓이에요. 이명웅. 이명웅이 누군데? 가수예요. 요즘 인기 많은. 은숙은 티켓을 다시 봉투 안에 넣으려고 했다. 왜 이런 걸 사와? 돈 아깝게. 엄마랑 같이 가려고 샀어요. 안 가. 엄마. 안 간다고. 나가.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절망적이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게 둬. 엄마가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나는 나아지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가 정말로 진짜로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한 번만 가봐요.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와도 되고. 싫다고. 서연이 문득 화가 났다.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한 번 정도는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은숙이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매일 고통스러워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멈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살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엄마인데. 엄마 버리고 살아.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순간 서연이 폭발했다. 끝난 사람이 뭐예요? 엄마는 살아있잖아요. 서연의 소리에 은숙이 놀란 듯 움찔했다. 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저 안 가시면. 서연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제 엄마 포기할 거예요. 은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더 이상 엄마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서연은 봉투를 다시 은숙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요일 오후 2시예요. 가고 싶으시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 나오시면 그냥 갈 거예요. 혼자. 서연이 방을 나갔다. 문을 닫으면서 엄마의 표정을 힐끗 봤는데 뭔가 당황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부드러운 설득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이 왔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엄마가 나올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 서연은 현관에서 기다렸다. 1시 55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시 58분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역시 안 나올 것 같았다. 1시 59분 그때였다. 엄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은숙이 문 밖으로 나타났다. 검은색 옷이었지만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가자.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서연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차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어딘가 가게 되었다. 1년 만에 처음이었다. 콘서트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기도했다. 제발 오늘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달라고. 혹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까? 서연은 모르고 있었다. 진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라는 것을. 차 안의 침묵이 은숙을 짓눌렀다. 서연은 앞자리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서연의 목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시체를 운구하는 연구차라도 된 듯한 분위기였다. 은숙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익숙한 동네들. 자주 가던 슈퍼마켓,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공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1년 넘게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 발성조차 어색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것 같았다. 그런데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콘서트장이 이렇게 멀리 있나? 은숙은 의아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다. 산과 들판,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하늘색 차량들. 저기 봐요, 엄마. 우리랑 같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인가 봐요. 서연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정말로 고속도로 위에는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탄 차들이 보였다. 이명웅의 상징색이 하늘색이라는 걸 은숙은 몰랐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나 보이는 걸까?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 카풀 차량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은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음이었다. 거슬렸다. 저들은 뭐가 그리 좋을까? 어른이 되어서 가수 하나 가지고 저렇게 설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엄마, 기분 좀 어때요? 서연이 룸미러로 엄마를 바라봤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드디어 콘서트장에 도착했다. 주차장부터가 압도적이었다. 하늘색 물결이었다. 하늘색 옷, 하늘색 가방, 하늘색 부채, 심지어 하늘색으로 염색한 머리까지. 어머, 진짜 대단하네. 서연이 감탄했지만 은숙에게는 지옥 같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떠드는 소리가 귓속을 때렸다. 엄마, 내려요. 서연이 차 문을 열어줬다. 은숙은 마지못해 내렸다. 그 순간 더운 공기와 함께 엄청난 소음이 쏟아졌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은숙은 어지러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시끄러워. 은숙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들어가요. 서연이 엄마의 팔을 잡았다. 은숙은 그 손길조차 부담스러웠다. 입구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모두 들떠 있었다. 언니, 오늘 어떤 노래 부를 것 같아? 아, 진짜 떨려. 실물로 보는 거 처음이야. 나 벌써 울 것 같아. 은숙은 그 대화들을 들으며 혀를 찼다. 저 나이 먹은 여자들이 가수 하나 때문에 저러고 있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줄이 조금씩 움직였다. 은숙은 마지못해 따라갔다. 그런데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언니, 혼자 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하늘색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아니요. 딸이랑. 은숙이 대답했다. 아,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 왔어요. 우리 아들이 티켓 구해줬는데 같이 갈 시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혼자 왔는데도 신이 나 보였다. 언니는 처음이세요? 네. 아, 그럼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명웅 노래 들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은숙은 코웃음을 쳤다. 눈물이 나온다고? 그게 뭔 소리인가? 저는 정자라고 해요. 언니는요? 박은숙입니다. 은숙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정말 좋은 일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정자는 환하게 웃었다. 은숙은 그 웃음조차 거북했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다. 콘서트장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하늘색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엄마, 저기 우리 자리예요. 서연이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안내했다. 2층 뒤쪽 자리였다. 무대에서는 멀었지만 은숙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정자가 앉았다. 어머, 우연이네요. 옆자리네요. 정자가 또 환하게 웃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정자가 손에서 무언가를 내밀었다. 하늘색 응원봉이었다. 이게 뭐예요? 응원봉이요. 이거 흔들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은숙은 응원봉을 받아들었지만 들고 있기조차 싫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느낌이 불쾌했다. 언니, 저기 봐요. 곧 시작해요. 정자가 무대를 가리켰다. 조명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콘서트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명웅, 이명웅, 이명웅.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소리. 은숙의 귀가 아팠다. 무대 중앙에 한 줄기 조명이 비춰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명웅이었다. 그 순간 콘서트장이 폭발할 것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울고 소리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들이 대체 뭐에 저렇게 열광하는 거지? 무대 위의 남자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고 잘생겼다고 하기에도 그저 그랬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콘서트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첫 노래가 시작됐다. 은숙은 그 노래를 몰랐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따라 부르고 있었다. 정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은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저 노래에 뭐가 좋다는 건가? 그냥 흔한 발라드 아닌가? 하지만 이상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 갔다. 처음에 열광적인 함성은 점점 잦아들고 대신 깊은 몰입감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가 같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대 위에 그 남자가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은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또 혀를 찼다.
저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노래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숙도 모르게 조금씩 집중하게 됐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독특한 힘이 있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었다. 그냥 서서 노래를 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 진실한 것이 있었다. 언니, 어떠세요? 정자가 귓속말로 물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나쁘지 않다. 아니,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대 위에 이명웅이 다음 곡을 소개했다. 이 노래는 먼저 떠나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은숙의 심장이 쿵했다. 이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남편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다. 무대 위에 이명웅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은숙의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던 남편. 그때 은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이 노래를 제대로 듣고 나니 알 것 같았다. 남편이 왜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먼저 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간절한 바람. 은숙의 목구멍이 막혔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아졌다.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정자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고 서연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은숙의 눈물은 달랐다. 그것은 1년 넘게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것이 이 노래 한 곡에 담겨 있었다.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흑,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흐엉, 목을 막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1년 넘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다. 남들이 보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20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슬픔을 토해냈다. 정자가 그런 은숙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노래가 끝났지만 은숙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울면서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무대에서 이명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사랑받을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니까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 은숙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나에게도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콘서트는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은숙에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죽은 듯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은숙의 눈물이 마르자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이명웅이 밝은 곡을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응원봉을 흔들었다. 언니, 괜찮으세요?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숙의 눈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은숙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이 아팠다. 아까 그렇게 울어서인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야 좀 사시는 것 같아 보여요.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가요? 얼굴이요. 아까까지는 정말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에요. 은숙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다. 정말 다를까?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이 뻥 뚫린 느낌은 있었다. 무대에서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함께 합창하고 있었다. 언니, 저거 아세요? 정자가 무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뭐요? 저 노래.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해요. 진짜 유명한 노래거든요. 은숙은 몰랐다. 하지만 멜로디가 너무 익숙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서연이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이 노래 아빠가 자주 흥얼거렸어요. 기억나세요? 아, 맞다. 남편이 정말 자주 불렀던 노래였다. 파랗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고 무의식적으로 은숙의 입에서 가사가 나왔다. 남편이 부르는 걸 수없이 들었던 노래였다. 어머, 언니 노래 아시네요. 정자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함께 불러요. 정자가 은숙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은숙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있었다.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웅장한 합창 속에 은숙의 목소리도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소리로 불렀다. 남편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래. 남편이 좋아했던 그 가수. 남편이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 은숙은 남편을 위해 노래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숙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수를 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니, 완전 달라졌어요. 정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예뻐졌어요. 은숙은 쑥스러웠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나? 그때 무대에서 이명웅이 말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처음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다. 은숙도 망설이다가 조금 들었다. 와, 정말 많으시네요. 처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명웅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힘드셨던 일이 있으시면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즐기세요. 여기서만큼은 여러분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은숙의 가슴에 와닿았다. 행복할 자격. 자신에게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요, 혹시 옆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잘 챙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정자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다.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은숙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콘서트는 계속 진행됐다. 슬픈 노래도 있었고 신나는 노래도 있었다. 이명웅은 노래 사이사이에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노래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진실하게 들렸다. 가식적이지 않았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은숙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 노래 들어주세요. 혹시 슬프시면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그때 정자가 은숙에게 속삭였다. 언니,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지 않아요?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살고 싶어져요. 은숙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랬다. 이상하게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콘서트 중간에 이명웅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직 계신 분들은 꼭 안아드리세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애절한 멜로디였다. 은숙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신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각했다. 자신도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서연의 엄마였다. 서연이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숙이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뻐요. 은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딸도 힘들었겠구나. 서연아, 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괜찮아요. 엄마가 다시 웃으면 돼요. 모녀가 서로를 꼭 안았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콘서트장에서 그들만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정자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노래가 끝나고 콘서트도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 마지막 곡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희망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이 시작됐다. 웅장하고 희망적인 멜로디였다. 콘서트장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하늘색 별처럼 반짝였다. 은숙도 처음으로 응원봉을 제대로 흔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희망을 잃지 마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은숙도 따라 불렀다. 큰 목소리로. 1년 넘게 죽고 싶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희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노래가 끝나고 이명웅이 인사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숙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언니 나가야죠. 정자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은숙이 말했다.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죽은 사람이었다.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살고 싶었다. 내일이 궁금했다. 언니 혹시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은숙이 정자를 바라봤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귀찮기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마웠다. 저도 좋아요. 그렇게 은숙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됐다. 콘서트장을 나서는 길, 은숙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이 사람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어? 엄마가 왜요? 그냥 집에서도 듣고 싶어서.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듣고 TV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알려줘. 네, 엄마.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은숙은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하늘색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천국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옥은 아니었다. 그냥 살만한 곳이었다. 차에 타면서 은숙이 말했다. 서연아, 네, 엄마. 고마워. 오늘 끌고 와줘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길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살아갈 만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보고 싶었다. 어쩌면 이명웅이라는 남자가 해낸 건 간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것. 하지만 은숙에게는 기적이었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게 해준 기적. 집에 돌아온 은숙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 서연아, 저 사람 노래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했지? 유튜브요.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어요. 서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엄마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럼 보여줘. 서연은 급하게 거실 TV를 켰다. 리모컨을 조작해서 유튜브에 접속했다. 여기 보세요. 이명웅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화면에 수많은 영상들이 나타났다. 은숙은 그 많은 영상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이게 다 저 사람 노래야? 네. 정말 많아요. 어떤 거부터 들어보실래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오늘 콘서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노래를 떠올렸다. 오늘 남편 생각나게 했던 그 노래. 뭐라고 했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요? 그래, 그거. 서연이 그 노래를 찾아서 재생했다. 처음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자 은숙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오늘 오후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콘서트장에서처럼 격정적이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깊은 슬픔이었다. 이명웅의 목소리가 시작됐다. 60이 넘은 그대와 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도. 은숙은 남편을 떠올렸다. 백발이 성성해진 남편. 아픈 몸으로도 자신을 위해 애썼던 남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사랑한다였다. 49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 말이 여전히 부끄러웠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부짖지 않았다. 조용히 흘러내렸다. 엄마.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은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노래가 끝나자 서연이 물었다. 다른 노래도 들어보실래요? 그래. 서연이 다른 노래를 틀어줬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곡이었다. 이 노래는 조금 달랐다. 슬프지만 희망적이었다. 사랑이 떠나도 또다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였다. 은숙은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떠난 게 아니구나. 그저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엄마, 이 노래는 어떠세요? 좋네. 희망적이고. 서연이 깜짝 놀랐다. 엄마가 희망적이라는 단어를 쓴 게 언제였나? 그렇게 모녀는 밤늦게까지 이명웅의 노래를 들었다. 슬픈 노래도, 신나는 노래도, 희망적인 노래도. 각 노래마다 은숙의 표정이 달라졌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했다. 엄마, 신기해요. 뭐가? 엄마 표정이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 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은숙도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무표정으로만 살았었다. 슬픔도 기쁨도 화도 다 잃어버린 채로. 이 사람 다른 영상도 있어? 많아요. 콘서트 영상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 나온 것도 있고. 예능? 네. 재미있어요. 보실래요? 서연이 이명웅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줬다. 화면 속의 이명웅은 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밝고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순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저 사람 참 착해 보이네. 은숙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인품도 좋으니까. 화면 속에서 이명웅이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 할머니들이 이명웅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 은숙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 오늘 웃으셨잖아요. 콘서트에서. 그랬나? 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은숙은 오늘을 떠올렸다. 정말 웃었던 것 같다. 정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었다. 서연아. 네, 엄마. 내일 정자 씨한테 연락해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가 친구 만나시는 거 정말 좋아요. 서연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이명웅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자장가가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스스로 일어났다. 서연이 깨우지 않았는데도.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뭔지 모르게 잠이 깨더라. 은숙은 정말 상쾌했다. 몸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아침 드세요. 서연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먹기 싫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맛있네. 엄마, 진짜요? 응.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것 같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밥이 맛있다고 한 게 몇 년 만인지. 서연아, 정자 씨 연락처 알려줘. 네, 엄마. 서연이 급하게 정자의 번호를 저장해줬다. 은숙은 처음에는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정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 씨? 저 어제 만난 은숙이에요. 어머, 은숙 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좋아요. 언제요? 오늘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은숙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들이 약속을 잡았다. 스스로. 약속 시간이 되기 전까지 은숙은 계속 이명웅의 노래를 들었다. 듣고 또 들었다. 노래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 같았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얼어붙은 감정을 녹여주고 꺼진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었다. 엄마, 나가실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떨리네. 괜찮으실 거예요. 정자 씨가 좋은 분이니까. 은숙은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 같았던 얼굴이 조금은 살아난 것 같았다. 그럼 다녀올게. 네, 엄마. 천천히 다녀오세요. 은숙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엄마가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낸 그 목소리. 이명웅의 목소리였다.
은숙은 이제 알았다. 어떤 목소리들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만났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카페로 향하는 길, 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에서는 작게 이명웅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BGM처럼. 카페에서 정자를 만난 은숙은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정자 씨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됐다고 하셨죠? 네, 5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자의 담담한 고백에 은숙이 놀랐다. 저렇게 밝은 사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이명웅이요.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노래가 절 살렸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듣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은숙은 정자의 말을 들으며 어제 콘서트를 떠올렸다. 그 순간의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다. 언니,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팬클럽 정기 모임이 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은숙은 망설였다. 팬클럽이라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정자가 은숙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또다시 이명웅의 노래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노래를 찾았다.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상처받은 너의 마음을 내가 안아줄게요. 이제 나만 믿어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은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오늘 정자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내일은 팬클럽 모임에 간다. 무섭기도 하지만 가보고 싶다. 여보,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놀랍죠? 다음 날 은숙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다. 엄마 예뻐요. 서연이 감탄했다. 과하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젊어 보여요. 팬클럽 모임 장소는 동네 문화센터였다. 들어서자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자 말대로 대부분 5, 60대였다. 어서 오세요. 새 회원이신가요? 회장이라는 70대 할머니가 환하게 맞아줬다. 네, 정자 씨 소개로. 아, 정자 친구분이구나. 환영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모두들 하늘색 옷이나 소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영웅이 생일 기념 봉사활동 계획을 짜는 날이에요. 회장이 설명했다. 봉사활동이요?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에서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김밥도 만들어드리고. 은숙은 놀랐다. 팬클럽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모임이 진행되면서 은숙은 점점 편안해졌다. 사람들은 따뜻했고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은숙 씨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누군가 물었다. 저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 저도 그 노래 들으면 울어요. 맞아요. 남편 생각나서. 여러 사람이 공감했다. 그들도 각자의 상처와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다. 우리 그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회원이 반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래했다. 60이 넘은 그대와 나. 은숙도 따라 불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혼자 들을 때와는 달랐다.
함께 부르니 슬픔이 반으로 줄고 대신 따뜻함이 배가 됐다. 노래가 끝나자 여러 사람이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공감의 눈물이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이 있네요.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니 견딜만 하죠?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혼자일 때는 견딜 수 없던 아픔이 함께하니 견딜만 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혼자 아파하느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다는 걸 잊고 있었다.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도. 그날 밤 은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그 가수 덕분에.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은숙은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달랐다. 이제는 죽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는 거였다. 살아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살아있어서 남편을 추억할 수 있고, 살아있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였다.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 얻는 정화. 절망을 뚫고 나온 희망. 은숙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팬클럽 정기 모임이 끝난 지 일주일. 은숙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서연이 거실로 나오다 깜짝 놀랐다. 은숙이 거실 바닥에 하늘색 천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응원도구 만들어. 응원도구요? 다음 주에 음악방송 녹화 간다고 했잖아. 팬클럽에서 다 같이 가기로 했어.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년 넘게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엄마가 음악방송 녹화를 간다고? 엄마,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팬클럽 평균 연령이 60대야. 회장님은 73이시고. 은숙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건 영웅시대라고 적힌 플래카드였다.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엄마 글씨체 좀 봐. 서연이 피식 웃었다. 왜? 정성이 중요한 거지 글씨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은숙이 볼을 부풀렸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서연은 더 웃음이 났다. 그때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정자 언니라고 떴다. 언니, 옷 샀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 아직이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럼 내일 같이 쇼핑 가요. 동대문 가면 예쁜 하늘색 옷 많아요. 동대문이요? 거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요. 내일 10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은숙이 중얼거렸다. 동대문이라 30년 만에 가보네. 엄마,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연은 엄마의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약간 서운했다. 이제 엄마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은숙은 정자와 함께 동대문에 갔다. 정말로 30년 만이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는데. 언니, 여기 봐요. 이 원피스 어때요? 정자가 하늘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다. 너무 젊은 스타일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입으면 젊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정자의 당당함에 은숙도 용기를 얻었다.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본 은숙은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1년 넘게 검은색 옷만 입다가 밝은 색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어머, 언니. 완전 20년은 젊어 보여요. 정자가 감탄했다.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얼른 사요. 그리고 이 스카프도 같이 사요. 그렇게 은숙은 난생 처음 하늘색 옷을 샀다. 원피스 2벌, 티셔츠 3장, 스카프, 그리고 하늘색 운동화까지. 이렇게 많이 사도 돼요? 당연하죠. 언니,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덕질하는 거예요.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언니,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거 창피했어요. 정말요? 네. 나이 먹어서 가수 따라다닌다고 애들이 뭐라 하겠나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남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자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계속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창피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그 말에 은숙이 푸하고 웃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정말 뭐가 창피한지. 그리고 있죠, 언니. 영웅이가 그런 말 했어요. 팬들이 자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영웅이도 행복한 거예요. 은숙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의 보람이 된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산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봤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혼자 웃었다. 엄마, 패션쇼 하세요? 서연이 들어와서 놀란 듯 물었다. 어때?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정말 예뻐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색 입으니까 완전 달라요. 그래. 은숙이 쑥스럽게 웃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행복하세요? 은숙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행복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은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하늘색 옷을 샀다. 처음 입어보는 색이다.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나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검은색 옷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가 이제야 나온 건지도. 여보, 당신이 좋아했던 그 가수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직도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안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팬클럽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가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김밥을 만들어 드린대요. 살면서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 주세요. 하늘색 옷 입은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래도 좋아해 줄 거죠? 일기를 쓰고 나서 은숙은 핸드폰으로 이명웅의 영상을 하나 더 봤다.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은숙은 화면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것은 이명웅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혁명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검은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는 것, 방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혼자에서 함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은숙에게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벽 4시, 은숙의 눈이 번쩍 떠졌다. 예전 같으면 다시 잠들려 애썼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명웅 새 영상 업로드. 알림이 떠 있었다. 은숙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서둘러 영상을 클릭했다. 안녕하세요.
영웅시대 여러분. 이어폰으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녀만의 시간이 시작됐다. 영상을 다 본 후 은숙은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댓글들. 모두가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그녀도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다. 새벽에 혼자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색창에 이명웅을 입력했다. 어제 본 영상들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무대 영상. 끝이 없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서연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나왔다. 깼어. 잠이 안 와서. 뭐 보세요? 이명웅 영상.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다. 화면에는 이명웅이 군대 위문 공연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엄마, 완전 빠지셨네요. 응. 볼수록 매력 있어. 은숙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다. 근데 엄마, 잠은 자야죠. 건강 상하면 어떡해요. 알았어. 이것만 보고 잘게. 하지만 은숙은 그 영상이 끝나자 또 다른 영상을 클릭했다. 이것만 보고가 10번은 반복됐다. 아침이 되어서야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은 빨갛게 충혈됐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언니,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정자의 전화가 왔다. 2시요. 네. 그런데 언니, 영웅TV 구독하셨어요? 영웅TV요? 이명웅 유튜브 채널이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데요? 정자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은숙은 하나하나 따라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 언니, 그리고 팬카페도 가입하세요. 거기 정보 진짜 많아요. 팬카페는 또 뭐예요? 팬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은숙은 정자가 보낸 링크를 따라 팬카페에 가입했다. 닉네임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새봄은숙이라고 지었다. 68에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의미였다. 팬카페에는 정말 모든 게 있었다. 공연 정보, 사진, 영상, 그리고 팬들의 이야기들. 은숙은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하나 읽어갔다. 오늘 음악방송에서 영웅이 봤어요. 유유 실물 대박 콘서트 갔다 왔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울증 있었는데 영웅이 노래 듣고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마지막 글이 은숙의 마음을 울렸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첫 게시글을 썼다. 안녕하세요. 68세 새내기 팬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죽고 싶었는데 이명웅 님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팬이 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환영해요. 저도 70인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웅이는 나이 상관없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죠. 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오후가 되어 팬클럽 모임에 갔을 때 은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응원봉을 들고 핸드폰에는 이명웅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깔아놨다. 어머 언니, 완전 찐팬 되셨네요. 정자가 감탄했다. 오늘 새벽부터 영상 보느라 잠도 못 잤어요. 그럼 안 돼요. 건강 챙기면서 덕질해야죠. 회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근데 자꾸 보고 싶어요. 하나 보면 또 보고 싶고 끝이 없어요. 은숙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우리 다 그랬어요. 처음엔 미친 듯이 봐요. 그러다 조금씩 조절하게 되죠.
근데 언니, 음원 스트리밍은 하고 계세요? 한 회원이 물었다. 스트리밍이요?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듣는 거요. 그게 가수한테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날 모임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은숙 언니 덕질 교육이 됐다. 음원 스트리밍하는 법, 음악방송 투표하는 법, 공식 굿즈 구매하는 법. 이렇게 복잡한데도 다들 하세요? 그럼요. 영웅이를 1등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은숙은 하나하나 메모했다. 배우는 학생처럼 진지했다. 집에 돌아온 은숙은 바로 실천에 옮겼다. 음원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명웅의 모든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았다. 그리고 무한 반복 재생을 켰다. 엄마, 뭐 하세요? 스트리밍. 이렇게 하면 이명웅 씨한테 도움이 된대. 서연이 피식 웃었다. 엄마, 아이돌 팬 같아요. 뭐 어때? 좋으면 되지. 은숙은 당당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찾아봤다. 이명웅의 과거 영상들, 데뷔 전 영상들, 심지어 아마추어 시절 영상까지. 이 사람도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무명 시절의 이명웅을 보며 은숙은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이구나. 그날 밤 은숙은 또 새벽까지 영상을 봤다. 아니, 정확히는 못 봤다. 보다가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엄마를 깨웠다. 엄마, 핸드폰 손에 들고 주무셨어요. 은숙이 부스스 일어났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이명웅의 영상이 멈춰 있었다. 어머, 보다가 잠들었네. 엄마, 이러다 폰 중독되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숙은 웃기만 했다. 중독이면 어때? 죽고 싶은 것보다 100배 낫지.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은숙의 덕질은 계속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 확인, 밥 먹으면서 노래 듣기, 산책하면서 스트리밍, 자기 전까지 팬카페 활동. 그녀의 하루는 이명웅으로 시작해서 이명웅으로 끝났다. 어느 날 은숙은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의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더 이상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빛을 향한 갈증. 그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다. 삶을 향한 갈증이었다. 다시 살고 싶다는,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었다. 은숙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명웅에게 빠져드는지. 그것은 죽음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삶을 향한 처절한 갈증이었다.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서연은 엄마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은숙이 인스타그램에 숨스밍 숨 쉬듯 스트리밍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팬카페에서 배웠어. 이렇게 인증하면 다른 팬들이 좋아한대. 은숙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세보문숙 영웅시대였다. 프로필 사진은 당연히 이명웅. 게시물은 벌써 50개가 넘었다. 엄마, 해시태그까지 다시네요? 해시태그 임영웅, 해시태그 영웅시대, 해시태그 숨스밍, 해시태그 영웅이만 보면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불과 2달 전까지 죽고 싶다던 엄마가 이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거 봐. 은숙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은 트위터 계정이었다. 은숙이의 영웅 일기라는 이름으로 매일 이명웅 관련 글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 영웅이 음악방송 1위. 너무 자랑스러워요. 유유 영웅이 신곡 100만 뷰 돌파. 역시 우리 영웅이. 영웅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이게 사랑인가요? 엄마, 이게 사랑인가요는 좀.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왜? 팬심도 사랑이야. 은숙은 당당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두드렸다. 그때 팬카페에서 알림이 왔다. 세보문숙님이 우수회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머, 서연아, 나 우수회원 됐어. 우수회원이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 주는 거야. 이제 나도 공식 팬미팅 우선 신청 자격이 생겼어. 은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자가 집으로 놀러 왔을 때 두 사람의 대화는 온통 이명웅이었다. 언니, 이번에 나온 영웅이 화보 봤어요? 당연하죠. 벌써 10번은 봤어요. 저장도 다 했고. 역시 언니. 그리고 다음 달 콘서트 티켓팅 준비는 하셨어요? 그럼요. 컴퓨터 2대, 핸드폰 2개, 태블릿까지 준비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듣다가 끼어들었다. 엄마, 태블릿은 언제 사신 거예요? 어제. 티켓팅할 때 기기 많을수록 유리하대. 서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평생 기계를 멀리하던 엄마가 이제는 태블릿까지 사다니. 그리고 서연아, 나 다음 주에 부산 간다. 부산이요? 왜요? 영웅이 팬미팅이 부산에서 있어. 팬클럽에서 단체로 가기로 했어. 하루만요? 아니, 2박 3일. 김해 관광도 하고 오기로 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스스로 여행을 간다니. 그것도 팬미팅 때문에. 은숙의 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이명웅 포스터가 가득했고 선반에는 앨범과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10대 소녀의 방 같았다. 엄마 방이 아이돌 덕후 방 같아요. 덕후가 뭔데? 오타쿠요. 뭔가에 엄청 빠진 사람. 그럼 나 덕후 맞네. 이명웅 덕후. 은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느 날 은숙은 서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서연아, 나 유튜브 채널 만들고 싶은데. 유튜브 채널이요? 응. 68세 할머니의 영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어떻게 이명웅 팬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서연은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정말 하고 싶으세요?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이명웅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서연은 감동했다. 엄마가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 한다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은숙의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다. 첫 영상의 제목은 죽고 싶던 할머니를 살린 가수 이명웅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은숙입니다. 1년 전 남편을 잃고 죽고 싶었던 저를 이명웅 씨가 살려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영상은 30분이 넘었다. 편집도 서툴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왔다. 할머니 화이팅. 저희 어머니도 비슷해요.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명웅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네요. 구독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00을 넘었다. 은숙은 믿을 수 없었다. 서연아, 10,000명이 내 영상을 봤대. 대박이에요, 엄마. 은숙은 신이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찍었다. 68세에 시작한 덕질 라이프라는 제목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방을 소개하고 굿즈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처음 산 앨범이에요. 너무 소중해서 비닐도 안 뜯었어요. 이건 콘서트 때 산 티셔츠고요. 마치 보물을 자랑하는 아이 같았다. 팬클럽 사람들도 은숙의 변화에 감탄했다. 은숙 언니, 이제 완전 프로 팬이에요. 언니 유튜브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덕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숙은 이제 팬클럽에서도 중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어느 날 은숙은 특별한 결심을 했다. 서연아, 나 영웅이한테 편지 쓰려고 해. 편지요? 응.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날 살려줘서 고맙다고. 은숙은 정성껏 편지를 썼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으며 이명웅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할머니 팬입니다. 남편을 잃고 죽고 싶었던 저를 당신의 노래가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팬 박은숙 올림. 편지를 팬카페 관리자에게 전달하며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날 밤 은숙은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박은숙이라는 행성의 주인이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은숙. 이명웅을 사랑하는 박은숙. 매일이 설레고 행복한 박은숙. 여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나예요. 당신과 살 때도 숨겨두었던 진짜 나.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은 또 뭘 하지? 영웅이 영상 새로 올라왔으려나? 박은숙이라는 행성은 오늘도 자전하고 있었다. 이명웅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찬란하게. 1년 후 이명웅 콘서트장. 은숙은 이번엔 1층 정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예쁘게 만졌다. 손에는 VIP 영웅시대라고 적힌 특별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 언니, 오늘 완전 여신이에요. 정자가 옆에서 감탄했다. 뭘 여신이야. 그냥 행복한 할머니지. 은숙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1년 전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응. 정확히 1년 전 오늘 서연이가 날 끌고 와서 처음 콘서트를 봤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야. 은숙은 객석을 둘러봤다. 1년 전 그날처럼 하늘색 물결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다. 그녀가 속한 세계, 그녀의 우주였다. 조명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됐다. 이명웅이 무대에 나타나자 은숙은 누구보다 크게 소리쳤다. 이명웅, 사랑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은숙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공연 중간 이명웅이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한 팬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은숙의 심장이 쿵했다. 68세 할머니 팬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잃고 죽고 싶었다가 제 노래를 듣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마 내 편지를 읽었다니.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박은숙님 계신가요? 스포트라이트가 은숙을 비췄다. 2만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은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저예요. 아, 저기 계시네요. 이명웅이 무대에서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숙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은숙님을 살렸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은숙님 같은 분들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해 해주셔서 제가 행복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숙을 향해 그리고 모든 팬들을 향해.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 노래를 은숙님께,
그리고 모든 영웅시대 여러분께 바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가 시작됐다. 은숙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 은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크게 따라 불렀다. 1년 전 그날의 울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올 때 은숙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다. 은숙님이시죠? 유튜브 봤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은숙님 영상 보고 이명웅 팬 되셨어요. 은숙은 모든 사람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뭐가? 이명웅 씨가 엄마 언급하는 거요. 완전 주인공이었어요. 맞아. 오늘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어. 은숙이 행복하게 웃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그날 날 끌고 가줘서. 안 그랬으면 난 정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날 구해줬어. 그리고 이명웅이 날 살려줬어. 모두 고마워.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집에 도착해서 은숙은 특별한 영상을 찍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제 은숙의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다. 할머니 영웅 팬의 아이콘이 된 그녀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 영상을 올린 후 은숙은 일기를 썼다. 여보, 오늘 나 완전 스타였어요. 이명웅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2만 명 앞에서 1년 전 오늘 난 죽은 사람이었죠.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이 설레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당신이 좋아했던 그 가수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가요? 이제 나는 알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콘서트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제 영상을 보고 죽지 않기로 했다고. 이명웅 팬이 되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놀랍죠?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나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내일은 팬클럽 사람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요. 이명웅 성지순례래요. 그가 갔던 곳들을 돌아본대요. 70이 다 되어서 이렇게 신나게 사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예요. 진짜 박은숙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의 시간도, 이별도,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일기를 쓰고 은숙은 거실로 나왔다. 벽에는 이명웅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팬미팅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남편 사진도 있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은숙이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이명웅 씨, 고마워요.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박은숙이 있었다.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한 여자. 박은숙, 넌 정말 멋진 여자야. 거울 속 자신에게 윙크를 하고 은숙은 핸드폰을 들었다. 이명웅 새 영상 업로드.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도 덕질 시작. 은숙의 행복한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은숙이었다.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 박은숙.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